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 사람, 인간이 왜 저래? 한 번쯤은 속으로라도 그렇게 중얼거린 적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말도 잘하고 때로는 웃으며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속에 숨은 계산과 이기심이 드러나는 사람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바르지 않다. 이익 앞에서 비뚤어지고 권력 앞에서 흔들린다. 그 말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욕망에 끌립니다. 정약용은 특히 이런 사람 셋을 경계했습니다. 첫째,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 둘째,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 셋째,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세 부류는 겉모습만 보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정의를 외치고 표정으로는 친절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이익만 있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벼슬길에서 수많은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겉으론 나라를 걱정한다면서 속으로는 자리와 재산만 챙기는 자들. 그는 그들을 가리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으되 마음은 이미 썩었다 라고 썼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겉으론 좋은 말만 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깎아내리고 누군가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파먹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합니다. 정약용이 그런 사람을 도덕의 가면을 쓴 위선자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해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인간형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히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성찰이 멈춘 인간의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는 남을 속이는 자보다 더 큰 죄를 짓는다. 이 말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타락은 언제나 작은 자기 기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실한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유리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슬픔을 재료 삼아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인심을 먹는 자, 즉 남의 마음을 잡아먹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근심을 기회로 삼는 자, 그 마음은 짐승보다도 낫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내요. 내가 다 이해해요. 그 한마디 뒤에 숨어 있는 건 진짜 연민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는 우월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남의 불행을 이야기거리로 삼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현명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인 듯 포장합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조용히 도와주는 대신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게 흘리는 사람. 가족 중 누군가가 힘들 때 내가 너보다 낫지 않느냐는 식으로 비교하는 사람. 이들은 남의 상처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 마음의 바닥에는 늘 결핍된 자존감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못하니 남의 불행을 밟고서야 자신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이죠.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타인의 재난을 발판 삼는 자,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이다 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타인을 도구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도구로 여겨진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진심이 드러나고
그 순간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공감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을 사물화 하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인격이 아닌 나에게 유용한 정보나 비교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건 인간관계의 가장 큰 타락입니다. 진정한 인간성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잠시 멈추는 능력입니다. 그 멈춤이 곧 연민이고 도덕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상처를 보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유리해질 수 있을까? 정약용이 그들을 인간이라 부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의 마음을 잃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언젠가 내 슬픔도 그들의 소문거리가 됩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 곁에서는 결국 나 자신도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는 냉소를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겉으론 늘 바르고 입버릇처럼 도리를 말하고 남에게는 늘 교훈을 주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누구보다 경멸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어지러 보이되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자, 그 해로움은 악인보다 더 크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골적인 악은 경계할 수 있지만 위선은 선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착하다고 믿습니다. 도덕적인 척하며 타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은 늘 다릅니다. 한 손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다른 손으로는 이익을 챙기고 입으로는 사람은 다 같아야 한다 말하면서 속으론 자신만의 계산표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착한 척함으로써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 또 다른 이익을 취합니다. 정약용은 그런 인간을 향해 단호히 썼습니다. 겉의 의로움은 남을 속이지만 속의 탐욕은 스스로를 속인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 위선자는 자기 기만의 극단에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착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진짜 악인은 자신이 악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위선자는 자신을 선하다고 믿음으로 반성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더 깊은 타락으로 이끕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은 회피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사람,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한다 말하면서 실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사람,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늘 옳은 척하며 상대의 잘못만 부각시키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에 한 번도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 그 확신이 인간의 눈을 가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확신을 가장 무서운 어둠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는 자신을 잃는다. 착한 척하는 사람의 문제는 그들의 착함이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연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행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사라지면 선행도 사라집니다.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그들은 금세 냉담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처음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곁에 오래 있으면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에 틈이 보입니다. 그 틈은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결국 위선자는 자신을 속이다가 세상을 속입니다. 그들의 말은 빛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 어둠은 조용히 퍼져 주변 사람들의 진심까지 무디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이들을 겉선의 괴물이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말하지만 결국 선의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부류, 가장 다루기 어렵고 가장 위험한 사람. 바로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허물을 알면서도 숨기고
그 허물을 덮으려 남을 탓하는 자, 그 마음은 이미 썩은 나무와 같다. 라 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그건 다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있나? 겉으로는 논리적이고 때론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자신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보다 자존심을 택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자신을 파괴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허위의 방에 갇힌 자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거짓의 방 안에서 점점 좁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 다가와 진실을 말하려 하면 그들은 그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결국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모두 떠나고 그 방 안에는 오직 자기 변명만 울립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은 늘 불안합니다. 혹시 들킬까? 혹시 내 약점이 보일까? 그 두려움이 그들을 더 완고하게 만듭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기 동일성의 위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을 나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일부를 계속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부정이 쌓여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갈라집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도덕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반성의 능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허물을 숨기는 자는 그것으로 2배의 허물을 얻고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그것으로 반은 벗어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성장의 길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들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화 없음이 바로 퇴화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관계가 늘 불편합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모든 문제가 상대의 탓으로 귀결됩니다. 그들의 세상에는 타인의 잘못만 있고 자신의 그림자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들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의를 품지 않아도 그 완고함으로 주변을 서서히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점점 자신을 탓하는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나? 그들의 고집 앞에서 당신의 진심이 초라해집니다. 그런 사람을 피하라는 말은 도덕적 우월을 위한 충고가 아닙니다. 그건 정신의 위생을 위한 지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은 결국 자기 확신을 잃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악을 단순히 나쁜 성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도덕적 감각의 마비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느끼는 마음이 죽어버린 상태. 그게 바로 인간성의 썩음입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은 진심의 무게를 감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의 진실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결국 세 부류 모두 감정의 둔감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를 부끄러움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짐승과 같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 훈계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부끄러움은 자기 성찰의 문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그 순간 인간은 인간이기를 멈춥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문이 이미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남을 이용하고 거칠애로 자신을 감춥니다. 그렇게 살아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양심이 이미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심사불동, 즉 마음이 죽어 움직이지 않는다 라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간 타락의 최종 단계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다는 겁니다. 말도 유창하고 예의도 지킵니다. 그들의 썩음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악이란 언제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악은 조용히 웃는 얼굴로 다가와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모르게 냉소를 배우고 연민을 잃습니다. 그건 그들의 독이 스며든 증거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보존의 지혜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 안에 선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 무뎌짐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악한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닮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악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번지는 무감각입니다. 그 무감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악한 자와의 거리입니다. 그들을 피한다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위생이고 인간성의 방역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말이나 지식보다 그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바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게 곧 진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됨은 완전함에 있지 않고 매 순간 바르게 돌이키는 데 있다. 즉, 바른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반성의 습관이 그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바른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감정의 투명함입니다. 그는 남의 불행을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투명함이 바로 공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진심의 일관성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 그는 좋은 말을 하기보다 좋은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그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그는 보이기 위한 선함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함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자기 성찰의 용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용기입니다. 그건 자기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진실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도 부드럽게 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마음이 바른 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는 말을 적게 하고 타인을 논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꾸짖는다. 그의 철학은 늘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바른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단정히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남의 잘못이 눈에 잘 보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럴수록 먼저 자신의 마음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해야 남의 허물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사람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닦습니다. 한 번의 정의가 아니라 매일의 성찰로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그는 도덕을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동으로 조용히 증명합니다. 그런 사람의 곁에는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오래 쌓여 만들어지는 향기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향기를 가진 사람을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허물을 숨기지 않고 선을 자랑하지 않는다. 즉, 군자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혼탁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철학적 저항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얼굴을 시험합니다. 이익이 앞서면 본심이 흔들리고 칭찬이 많아지면 진심이 흐려집니다. 정약용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악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않은 마음에서 자란다. 그 말 속에는 따뜻한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안다면 언제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피해야 할 자를 알려준 동시에 닮아야 할 마음을 남겼습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러나 그 불행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겉으로만 착한 사람을 경계하라. 그러나 마음과 행동이 하나인 사람이 되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피하라.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정약용의 경계는 단순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인간다움을 잃어갑니다. 그가 평생 강조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 그 말은 지금 들어도 낡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품격은 기술이 아니라 양심의 깊이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따뜻한 이도 있고 가면을 쓴 이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굴 피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입니다. 정약용은 외로운 학자였습니다.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의 추악한 이면을 보면서도 끝내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민심서를 남긴 이유는 타락한 세상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은 세상의 1000가지 독으로부터 자유롭다. 결국 사람을 피한다는 건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양심의 좌표입니다. 그 좌표를 잃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 있어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세 부류의 모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화내지 마십시오. 다만 조용히 거리를 두고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지키면 됩니다. 그게 정약용이 말한 현명한 거리두기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을 인간다운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